요즘 뉴스 보면 이런 말 자주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 인플레이션 진정 국면. 실제로 숫자만 보면 작년만큼 급격하게 오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장을 보러 가면, 외식을 하면, 아이 학원비를 보면 체감은 전혀 내려간 느낌이 없습니다. 이 간극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뉴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체감 물가는 왜 따로 노는 거야? 오늘은 이 감정의 문제를 정확히 구조의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 평균값입니다. 여기엔 전자제품, 의료, 계절성 상품, 할인 품목 같이 가격이 잘 내려가는 항목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우리 일상의 소비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가계 지출은 주거비, 식비, 교육비, 교통, 통신비 등 선택을 줄일 수 없는 영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 항목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번 오르면 거의 안 내려간다는 것. 그래서 평균 물가는 안정돼 보여도 체감은 계속 무겁게 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할인 많잖아. 세일도 자주 하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할인은 대부분 변동비입니다. 고정비는 다릅니다. 월세, 관리비, 보험료, 학원비, 통신비, 기본요금, 이건 가격을 다시 협상할 구조가 없습니다. 기업도, 집주인도, 기관도 이미 올라간 비용을 굳이 다시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교육비는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조금만 올라가도 체감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유지되는 한 체감 물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 서비스 가격의 구조를 보면 인건비, 임대료, 에너지 비용, 운영 고정비,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비용들의 공통점은 임금은 잘 안 내려간다, 임대료는 거의 고정이다 라는 겁니다. 즉, 서비스 가격은 원가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도, 환율이 안정돼도 서비스 가격은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바로 카페, 외식, 학원, 미용, 병원비가 체감상 계속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가 내려갔으면 가격도 내려야지. 하지만 기업 입장은 다릅니다.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가격을 한번 내리는 순간입니다. 가격을 내리면 소비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기억하고 다시 올릴 때 반발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 전략은 이렇습니다. 정가는 유지, 쿠폰 이벤트 묶음 할인처럼 보이게 설계. 이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줄이면서도 가격 구조를 유지하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진 것 같은데 싸진 건 아닌 상태를 계속 경험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정부나 중앙은행이 물가를 좀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문제는 물가를 내리는 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 상승을 막는 것,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것이지 물가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 상승 속도는 둔화됩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가격을 강제로 내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체감은 계속 무겁습니다. 여기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을 물가 상승보다 더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소비는 미뤄지고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고용이 줄어들며 경기 침체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은 항상 이렇습니다. 조금 비싸도 괜찮다. 급격히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서 물가는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은 물가를 느끼지 않습니다. 1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자가 보유대 전월세, 이 조건에 따라 체감 물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교육비, 주거비 비중이 큰 가구일수록 물가가 절대 안 내려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통계상 물가는 안정인데 불만은 오히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전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과거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격 상승, 정체, 완만한 상승, 하락은 거의 없음. 그래서 체감 물가 스트레스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비싸다는 감정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체감 물가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건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외식을 줄이거나 소비를 미루거나 더 싼 대안을 찾는 식으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거비는 선택지가 없고 교육비는 줄이기 어렵고 교통통신은 필수고 서비스는 다 비슷한 가격입니다. 즉, 소비를 줄여도 생활의 질이 바로 떨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가라도 지금이 훨씬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앞으로 물가 뉴스 아예 안 믿어도 되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내가 쓰는 항목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월세 비중이 큰가? 아이 교육비가 핵심인가? 외식, 서비스 소비가 많은가? 이 조합에 따라 나만의 체감 물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소비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죠?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물가를 예측하려 하지 말 것, 가격 하락을 기대하지 말 것. 대신 고정비를 얼마나 고정시킬 수 있는지, 장기 계약, 구조적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변동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고정비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구조에서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요즘 느끼는 불편함은 내가 돈을 잘 못 써서가 아닙니다. 경제 구조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도, 체감이 계속 무거운 이유도 누군가 속이고 있어서가 아니라 고정비 중심의 소비 구조,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 정책이 하락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뉴스를 볼 때도 내 감정을 조금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가는 폭등 중이 아니다. 하지만 내려갈 구조도 아니다. 특히 고정비, 서비스 비용은 고착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 구조의 문제입니다. 물가는 올랐다, 내렸다로 보면 헷갈립니다. 어디는 내려가고 어디는 그대로 남아있는지 구조로 보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스토리지는 예측보다 이해를 먼저 봅니다. 숫자 뒤에 있는 구조를 보면 지금의 답답함도 조금은 설명됩니다.